월요일이 사라졌다. 킬링타임용으로 적절한 영화인데 거기에 더해서 자기의 정체성과 모성애, 그리고 정작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좋은 영화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고 그 자기 아버지에게, 아기의 아버지 말고 자기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친할아버지가 아니라 외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외할아버지에게 연락을 해놓고 자긴 병원에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7쌍둥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7쌍둥이가 나온 그 시절의 환경은 지구의 인구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서 아동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던 시대 환경입니다. 무슨 얘기냐? 한 가구에서는 한 아이만 낳아라. 2아이 이상이 될 경우에 한 아이는 더 좋은 세상이 올 때까지 동면을 시킨다. 즉 얼려서 보관한다는 법이 시행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인구 과밀 문제로 인해서 기후 변화 오고 질병 문제 오고 식량 문제 오고 이래서 그랬는데, 그런 시기에 7쌍둥이를 낳다니, 그리고 거기에다가 엄마는 그대로 죽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7쌍둥이를 보자마자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의사를 설득합니다. 당신이 신고를 하지 않을 거죠 라고 얘기해서 집 안에서만 이 7 여자 쌍둥이를 키웁니다. 모든 거를 가리키고, 수학 등등, 역사 등등 모든 생활을 가리키고, 비상대피, 아동 할당국에서 나왔을 때는 어떻게 도망가고 숨는가, 그러다가 드디어 아이가 조금 더 컸을 때, 아이들이 컸을 때 7명이라서 이름이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해서 월화수목금토일 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자기 이름에 맞는 요일이 왔을 때 한 사람씩 외출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할 것, 외출을 하고 오면 바깥의 사람들과 인연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기억을 월요일날 먼데이가 나갔다 온 기억을 화요일날 튜스데이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튜스데이가 다른 인연이 생겼으면 그 일은 다시 먼데이와 웬스데이 등등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저녁 모임입니다. 저녁에 모였을 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두 모여서 그날의 일을 서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30년 후 이렇게 영화는 훌쩍 지나갑니다. 먼데이가 사라졌습니다. What happened to Monday? 먼데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 여기서부터 사건은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저는 결론 위주로 말씀드립니다. 아주 영화의 후반부에나 나오는 결론인데, 그거는 또 지금 얘기 아니면 좀 그러니까 좌우간 이 먼데이가 나갔을 때 아동 할당국에 있는 경찰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집으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된 일인지 자기네들의 집, 어찌 보면 은신처가 발각이 돼서 아동 보호국 할당국에서 쳐들어와서 무차별 난사를 날립니다. 그래서 튜스데이부터 썬데이까지가 도망을 다니면서 저항을 하는데 다 죽어버립니다. 다 죽어버리고 맨 나중에 이제 프라이데이까지 죽고, 튜스데이하고 서스데이인가, 튜스데이하고 뭐 세러데이인가 2명만 남습니다. 화요일하고 또 그 뒤에 한 해하고, 그 다음에 먼데이는 나중에 어디서 발견되느냐 보니까 이 아이들을 모조리 얼려서 보관하자고 주장했던 그 여자 국회의원은 아니고 국회의원에 이제 출마하려고 하는 그 여자가 법률을 제안했던 그 여자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이 7쌍둥이 자매들은 은행에서 일을 했는데 그 은행에서 진급을 하게 됩니다. 진급을 해서 권한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 아이를 강제로 붙잡아다가 동면시키자고 한 그 여자에게 대규모의 선거 자금을 은행에서부터 이체를 해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먼데이가 서명을 해서 그 돈이 그 여자에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자 정치인에게. 거기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자매들도 결국 뭐 대부분의 4명이 죽고 나서 2명이 그 현장까지 찾아가서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어떻게 우리가 너 때문에 너를 찾아서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이 죽고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너는 우리를 죽이는 범죄를 만든 그 여자랑 같이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맨 나중에 영화 끝날 때쯤에 밝혀집니다. 뭐냐, 이 먼데이는 그 경찰국에 근무하는 남자랑 사랑에 빠졌는데 아이를 뵌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독자면 괜찮은데 쌍둥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먼데이도 애를 낳으면 한 애를 동면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싫어서 자기 형제의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나중에는 일이 꼬여서 희생을 감수하게끔 되었지만 그렇게 일이 진행되어 갔던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어린 나이들을 동면시키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화형에 처하는 것이었습니다. 동면시킨다는 것은 그 여자 정치인의 광고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참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세계가 얼마나 편안한 것인가 라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를 잘 살게 해주겠다고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게 아마 정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로부터 현자들, 선자들은 절대로 정치에 입문하거나 근처에도 가지 않았고, 자기가 아끼는 제자나 자기가 훌륭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정치를 권하지 않았던 것이 모두 다 그 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 어차피 그 정치판은 누가 하나 거의 같은 꼴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바꿔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산하 제한 정책을 하는데 산하 제한이 가장 안 되는 곳이 하층민이었다는 것. 하층민 계층에서 산하가 가장 제한되지 않았다. 이 두 부분이 영화에서 조금 많이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말들을 하층민에게 하면 하층민들은 되게 기분이 나쁠 겁니다. 자기 의식주조차도 변변히 해결하지 못하고 교육, 인간, 인권에 대해서 많이 혜택을 받거나 뭐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아이를 산하 제한해야 될 때는 그러한 자제력이나 통제는 없는 이런 걸로 비추어지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영화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지금 지식층이라던가 물질적으로 풍요한 층에서는 아이를 잘 낳지 않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하층민이 이제 많이 자식을 낳는다라는 걸로 나왔다는 부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가장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부분이 좀 기억에 남는 영화였습니다. 자, 그런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생각해 볼 것도 있지만, 월화수목금토일이 각각 나가서 하루만 살 수 있는 사람, 아마 현실적으로는 그 비슷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도 생각해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로지 회사를 위한 사람으로 삽니다. 그리고 토요일부터 일요일 딱 이틀만 자신 또는 가족을 위한 삶을 사는데, 어찌 보면 토요일, 일요일 딱 이틀도 월요일부터 금요일을 위한 그냥 충전의 시간으로, 즉 충전지 배터리 충전함 안에 들어가 있는 식으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7자매를 보면서 하루하루 재미있고 다채롭고 활기차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다행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영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